구글, 디즈니, FBI, 하버드 의대 등 어떻게 그들은 여유롭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일하는 법. 무슨 일이든 스마트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찰스 두이그 저자의 1등의 습관 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1등의 습관은 찰스 두이그가 발로 뛰어 찾아낸 일과 삶에서 모두 승리한 사람들의 8가지 비밀을 공개한 책인데요. 여유롭게 일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8가지 방법. 첫 번째, 동기부여입니다. 1980년만 해도 미국 노동자 90% 이상이 상관의 지시를 받고 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미국 노동자의 3분의 1 이상이 프리랜서이거나 자유계약자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이런 새로운 경제 형태에서 성공을 거둔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허용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처럼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동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행복하며 가족과 직업 및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두 번째, 팀. 구글이 직원들에게 최고의 팀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였는데 5가지 모두 팀원들이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일에 대해 팀원 개개인에게도 분명한 목표와 역할에 대해 팀원들 서로가 신뢰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 심리적 안정감은 팀의 리더가 줄 수 있는데 그 리더의 역할은 첫째, 리더는 팀원의 말에 도중에 끊지 말아야 한다. 둘째, 팀원이 발표하면 그 내용을 요약함으로 귀담아 들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리더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흔쾌히 인정해야 한다. 넷째, 리더는 회의에서 모든 팀원에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발언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리더는 공경에 빠진 팀원에게 좌절감을 털어놓도록 독려하고 개인적 비판을 삼가도록 유도한다. 마지막, 리더는 팀 내 갈등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세 번째, 집중력. 당신의 일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당신이 책상에 앉아 수행하려는 일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습관을 길러라. 그럼 당신이 머릿속에 그린 이야기와 현실의 작은 차이를 찾아내기가 쉬워진다. 네 번째, 목표 설정. 도전적인 목표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하위 목표는 무엇인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 하위 목표는 성취 가능한 것인가? 이 하위 목표는 현실적인가? 목표 성취를 위한 시간 계획표는 어떻게 되는가? 스마트 목표라는 것은 질문을 설정하고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다. 다섯 번째, 회사. 성공을 향해 꾸준히 성장해가는 기업은 헌신을 강조하는 기업이 유일했다. 헌신 문화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직원, 관리자, 고객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 까닭에 모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사업에서나 피할 수 없는 역경을 통해 더욱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헌신을 강조하는 기업은 대안이 있을 경우에는 해고를 피하려 애썼고 직원 교육에 크게 투자했다. 팀워크가 좋고 심리적 안정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헌신을 강조하는 기업에는 호화로운 구내식당은 없지만 출산 휴가와 타가시설이 훌륭한 편이고 재택근무를 너그럽게 허용하기도 했다. 이런 진취적이니 정책은 비용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헌신을 강조하는 기업은 즉각적인 수익보다 직원들의 행복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물론 헌신과 신뢰 문화가 마법의 특효약은 아니다. 헌신과 신뢰 문화가 있다고 해서 상품이 잘 팔리고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멋진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결실을 맺으려면
적절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헌신과 신뢰 문화가 그런 조건을 형성하기에 가장 확실한 방책인 것은 분명하다. 6번째, 의사결정.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중요한 비경 중 하나는 경험을 골고루 쌓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야 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려면 성공한 사례만이 아니라 실패한 사례까지 최대한 많이 듣고 보아야 한다. 이런 노력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 미래를 조금이라도 더 정확히 예측하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지닌 미래를 생각해내려고 애쓰라. 누구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0% 확실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가능한 미래를 예측해내려 노력하고 어떤 추정이 확실하고 어떤 추정이 엉성한지 판단하는 능력을 더욱 키워가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확률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7번째, 빅 아이디어. 혁신 브로커가 되어 당신 조직의 창의적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다면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당신 자신의 경험에 주목하라. 주변 현상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유심히 관찰해보라. 그래야 상투적인 것과 진정한 통찰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당신이 뭔가를 창조하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책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창조적 과정에서 돌파구를 마련했을 때의 안도감은 지극히 달콤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들을 무시하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8번째, 정보 활용. 지금 우리는 자료가 넘치는 시대, 또 그런 자료를 여느 때보다 값싸게 분석하고 쉽게 구체화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과 웹사이트, 디지털 자료은행,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자료를 언제라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이해하고 가공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